나이 들수록 간식 하나를 고를 때도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특히 견과류는 뇌한테 약이 되기도 하고 조용히 피로를 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뇌가 고마워하는 견과류이고,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나이 들어서는 자주 먹지 않는 편이 안전한 견과류입니다. 이 두 줄만 머릿속에 꽂아 두셔도 오늘 내용은 절반 이상 가져가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사람 이야기하듯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씩 챙겨 먹는 습관을 스스로 꽤 뿌듯해 하신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조건 믹스넛으로 한 움큼, 이게 거의 공식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믹스 안에 뇌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아이와 뇌를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아이가 나란히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비슷한 갈색 알갱이인데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구조와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은 꽤 다릅니다. 뇌 건강만 두고 보면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자주 만나면 좋은 친구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특히 예순 이후에는 가끔 소량 상황 봐가면서 거리를 둬야 하는 쪽입니다. 이제부터는 뇌를 돕는 쪽 4가지와 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4가지를 생활 속 장면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사람 이름이 예전만큼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하소연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셀레늄 부족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이 셀레늄을 아주 많이 품고 있는 독특한 견과류입니다. 셀레늄은 몸속에서 녹슨 철을 닦아내듯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도 보호를 받습니다. 셀레늄 수치가 너무 낮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브라질너트는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견과류입니다. 작게 한 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병 하나 더 늘리는 대신 식탁 위에 작은 브라질너트 하나를 올려놓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호두를 잘라보면 뇌를 닮은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헛소리 같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성분 구성을 보면 뇌에 이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뇌세포를 둘러싼 막을 단단하게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막이 너무 뻣뻣해지면 전선 피복이 굳어버린 것처럼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잡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호두 속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은 뇌 속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는 노인층에서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다만 설탕 시럽에 버무린 호두강정이나 달콤하게 코팅된 디저트용 호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턴 뇌 건강 음식이 아니라 그냥 단 음식 쪽에 더 가깝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거의 없는 호두를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 간식처럼 밥 반찬처럼 자연스럽게 섞어 드시는 정도가 뇌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사용법입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계속 써야 하는 기관이라 피 속의 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그때마다 같이 흔들립니다. 아몬드는 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었을 때 당이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식사나 간식과 함께 아몬드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크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잔 흠집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위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막이 산화 손상으로부터 너무 빨리 낫지 않게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변수는 가공 방식입니다.
기름에 튀기듯 볶은 아몬드나 소금, 설탕으로 강하게 간한 아몬드는 혈압과 혈당, 염증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금이 거의 없고 건조하게 볶았거나 생 아몬드를 하루 생활 속에 몇 번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밤에 깊이 잠든 사이에 치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 처리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활성화되면서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 조각도 함께 정리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이 밤의 정리 시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은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약처럼 억지로 재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몸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어두움을 느끼고 잠으로 넘어가도록 살짝 어깨를 밀어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또 피스타치오 속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근육 긴장을 조금 풀어주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쪽으로 기울게 도와줍니다. 저녁을 드신 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소금이 거의 없는 피스타치오를 작게 한 줌 정도만 천천히 드시는 습관은 밤에 뇌가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간식입니다. 술안주에서 과자 봉지속까지 평생 여러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은 땅 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이라는 태생적 특성 때문에 곰팡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소량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전신 염증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 해독 기능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뇌도 이 영향을 함께 받게 됩니다. 또 땅콩은 오메가6 지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미 식용유, 튀김, 가공식품에서 오메가6를 충분히 넘어설 만큼 섭취하고 있는 생활이라면 땅콩이 이 균형을 더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몸 전체가 염증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뇌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판 땅콩의 상당수는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설탕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압, 혈당, 염증이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굳이 땅콩을 건강 생각해서 매일 챙기기보다는 가급적 자주 찾지 않는 간식으로 거리감을 조금 두고 지내는 편이 뇌 입장에서는 더 편안한 선택입니다. 캐슈넛은 그야말로 중독성 있는 식감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집중하지 않으면 봉지가 금세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먹었을 때 피 속으로 당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혈당 조절 여유가 줄어듭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출렁이기 쉽습니다. 게다가 캐슈넛은 식감 때문에 포만감이 늦게 옵니다. 호두처럼 금세 물리는 느낌이 적어서 양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특히 당 수치나 체중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캐슈넛을 매일 챙기는 뇌 건강 간식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소량만 허용하는 특별 메뉴 정도로 두는 편이 몸 전체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모양도 매끈하고 맛도 고급스러워서 왠지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알맹이 안에는 높은 비율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열량 대부분이 지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소화 속도도 빠르고 활동량도 많아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예순 이후로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듭니다. 고지방 음식은 위에 더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과 소화 지연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소화가 늘 막힌 듯 답답하면 머리도 무거워지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혈액 속 지방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관의 탄력과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뇌혈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는 예쁜 포장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만 보고 매일 한 줌씩 약처럼 챙기기보다는 정말 먹고 싶은 날 소량만 즐기는 간식 정도로 내려놓는 편이 몸과 뇌 모두에게 더 안전합니다. 잣은 전통 음식에서 자주 등장해서 왠지 몸에 아주 좋은 고급 재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잣은 지방이 쉽게 산패되는 편입니다. 보관 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지방 구조가 변하면서 몸 안에서 염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잣을 먹고 난 뒤 며칠 동안 입에 금속 맛, 쓴맛이 남는 독특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물이든 밥이든 전부 이상한 맛으로 느껴져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는 근육량 감소와 전신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잣은 죽이나 음식 위에 조금 올려 쓰는 정도의 장식, 조연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한 움큼씩 먹는 주인공 자리까지 올리기에는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견과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견과류를 싸잡아서 몸에 좋다고 믿는 대신 뇌의 관점에서 한 번쯤 골라보자는 데 있습니다. 뇌를 편안하게 돕는 쪽은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자주 많이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쪽은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이렇게 두 줄로만 머릿속에 그려두셔도 마트에서 견과류 코너를 지날 때 손이 향하는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집 거실이든 주방이든 침대 위든 한 번만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 통에는 이 8가지 중 어떤 조합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조금 더 챙겨야 할지 눈에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간식이 정말 뇌를 돕는 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 습관과 이미지 때문에 그냥 따라 먹고 있는 건지 오늘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어떤 견과류를 줄이고 어떤 견과류를 앞으로 더 챙겨 드리고 싶은지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드시는 조합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더 깊이 다뤄야 할지 방향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견과류 하나, 간식 한 줌이 선생님의 뇌를 지치게 할지 도와줄지 그 선택권은 전부 선생님 손 안에 있습니다.